지칠 때까지 일해보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우리는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 줄을 잡고 따라오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리체는 가난했고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야 했지만 기어코 다시 일어나서 범접할 수 없는 부를 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힘은 오직 경제적인 자유로부터 온다고 켈리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에 동의한다면 그녀가 제시하는 성공의 길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조언 중 제가 고른 첫 번째는 월급 250만 원으로 부자 되는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250만 원은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돈을 6개의 통장에 쪼개어 놓아야 합니다. 월급이 250보다 적다면 적을수록 더 짧게 쪼개어야 합니다. 적을수록 만원 한 장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만원 한 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통장을 만들어서 각 통장마다 이름을 붙이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녀가 권하는 통장의 종류는 공과 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과 자기개발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과 수입이 들어오는 입출금 통장, 이렇게 6개입니다. 매우 귀찮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여도 이것을 실천해보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이고 단박에 돈이 통제되는 경험을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빈주머니만 남고 벌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절약을 해보려고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지만 쓴 돈을 기억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합계란의 액수는 항상 끝자리가 맞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무엇보다 쓰나 안 쓰나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통장을 나누고 그 통장에 이름을 붙인 뒤 그 통장에 넣어둔 돈 안에서 지출한다고 결심을 하고 실천해보면 처음엔 모자라기도 하고 할만하기도 하고 감을 잡기가 어렵지만 두세 달만 해보면 어디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당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6개의 분류는 자기의 상황에 맞도록 조절해서 식비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식비 통장만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해도 좋고 투자도 주식과 채권을 나누고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를 나누어서 더 세밀히 쪼개어 관리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6개에 익숙해지면 더욱 잘게 나눌 수 있고 귀찮다고 6개 이하로 통장 개수를 줄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뱅킹에 가입해서 흩어져 있는 통장들을 모으기만 해도 6개는 넘을 것입니다. 그 통장들의 이름을 별명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공과 금, 생활비 등으로 이름을 붙여준 뒤 한 화면에서 한눈에 잔액을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면 확실하게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소 불편하겠지만 편지 봉투에 돈을 따로 넣어서라도 쪼개어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통장에 돈이 한 덩어리로 들어있을 때는 내가 옷 한 벌을 사도 이것이 낭비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데 6개로 나눠놓고 나면 무엇을 하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예산 안에서 절제되며 제 갈 길을 찾아갈 때 그 돈의 힘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들쑥날쑥한 수입과 지출입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조차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하면서 내 사업을 시작해서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큰 돈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투자 통장은 월급의 10%에서 30% 정도를 넣되 공부가 되어 있는 만큼만 넣어야 합니다. 투자는 해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해낼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녀의 나머지 조언을 더 들어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의 조언은 한 살이라도 일찍 재능 테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 테크란 말은 그녀의 인생 철학이기도 한 말로서 재테크를 논하기 전에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17세가 되던 해 가난에 쫓겨 봉제 공장에 취업했고 낮에는 와이셔츠를 만들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어떻게 하면 와이셔츠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일이 직업이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늘 머리를 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크게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력 때문이고 기적이 있다면 행동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녀가 하는 사업은 와이셔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락 사업이지만 그 와이셔츠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미싱을 박던 그 근성이 지금의 켈리델리를 있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초밥장인을 찾아가서 초밥을 가르쳐달라고 될 때까지 매달린 그 근성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5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의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재능테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재능테크의 자세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불행히도 현재 나의 직장이 나와 맞지 않아서 진로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감히 직장이나 직종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종이라고 해도 5년 동안만 100% 재능 테크의 자세로 도전하면 최고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강을 하는 스타 강사 중에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미 1타 강사가 된 분들의 강의를 1만 시간 이상 듣고 배운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을 듣기 위해서는 잘 때도 강의를 틀어놓고 잘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하며 그 1타 강사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 테크입니다. 켈리 최 역시 40세에 새 인생에 도전했고 전력 투구하여 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로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재능 테크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너무 늦은 때란 없으니 과감히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능 테크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돈을 밝히면서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살고 싶지는 않다. 욕심내지 않고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고통받게 하는 상황을 겪어보면 그 소박한 꿈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은 안타깝게도 그런 소박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며 그 방법의 정석대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보상으로 답해주는 것이 또한 자본주의입니다. 켈리 최의 웰싱킹 프롤로그에는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녀가 가족과 함께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과 밤바다를 밝히며 유유히 바다를 가르는 해파리떼를 지척에서 만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멋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몸을 둘 수 있는 힘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경제적인 자유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 번째 조언은 1000명의 멘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서는 성공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배울 때나 피아노를 배울 때도 스승이 필요하듯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1000명이면 좋겠지만 10명의 멘토만 있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동료도 부자가 아닌데 돈을 어떻게 불릴지 그들과 상의하거나 그들도 다양한 경험이 없는데 나의 진로를 그들과 상의하거나 하는 일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멘토를 찾기 위해 자수성가한 많은 분들의 책을 읽으라고 그녀는 조언합니다. 그녀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에 그녀를 구해준 것은 평생 고생만 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을 100권, 아니 50권만 읽어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멘토를 만나면서 5년만 살아본다면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켈리 최가 했던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으면서 그들의 근성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5분이라도 읽는 것을 시작해보고 그림이 많은 아주 쉬운 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글자가 많아지는 책으로 옮겨가길 추천드립니다.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분들이라면 투자 철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투자에 대한 내 생각도 자연히 많이 바뀌어 나가겠지만 투자 통장에 5만 원이라도 넣어놓고 책을 읽어보면 더욱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눈을 뜰 때까지 책 읽는 일을 반복해 나가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 하루하루 좋은 습관과 함께 성장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켈리 최는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맨손에서 6천억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켈리 최가 해낸 것을 똑같이 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어제와 같은 수준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오직 경제적인 자유로부터 해서 옴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은 켈리 최의 많은 조언들 중 3가지를 골라서 들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1%씩이라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